남극을 인류는 언제 처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파비안 고틀리프 벨링스하우젠.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군인입니다. 벨링스하우젠은 1819년 당시 러시아 제국의 황제이던 알렉산드르 1세의 명령으로 남극 함대 사령관이 되어 남쪽으로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1820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딴 벨링스하우젠해가 오늘날에도 있죠.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순조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조선의 23대 왕이죠. 순조의 아버지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정조입니다. 정조의 건강 악화로 순조가 11세 때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정조의 죽음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벨링스하우젠이 남극을 발견했을 당시 순조는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흥선대원군이 한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순조 때는 조선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안동김씨라는 특정 가문이 전국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동김씨 일족에 줄을 댈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간 수탈의 가중으로 국가의 조세체계 또한 크게 흔들렸습니다. 벨링스하우젠이 남극을 발견하고 약 50년이 지난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본 및 서양 열구들의 침입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번에 남미로 가볼까요? 벨링스하우젠이 남극을 발견 후 2년 뒤인 1822년에는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포르투갈 본토를 점령하자 포르투갈의 왕가는 대서양을 건너 자신의 식민지인 브라질로 가게 되었어요. 이때 브라질은 거의 포르투갈 본토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영토로 성장합니다. 현 수도이기도 한 리우데자네이루는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로 선포되기도 했네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 패배로 세인트 헬레나로 귀향을 가자 왕가는 1821년 다시 포르투갈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남아있을 의사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죠. 당연히 포르투갈 본국 정부는 브라질 자치정부에 대해 간섭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본국 정부는 위협을 느껴 브라질을 단순한 식민지로 격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브라질인들은 격분했고 결국 포르투갈 국왕의 아들인 페드로 1세가 브라질 부유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1822년 9월 독립을 선포하고 브라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멕시코로 가볼까요? 벨링스하우젠이 남극을 발견 후 1년 뒤에는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지 중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좋아 스페인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1810년 이달고 신부가 이끄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진압된 후에도 모렐로스 신부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라 쿠카라차라는 민요가 농민군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였다고 하네요. 10년이 지난 1820년 스페인 총독은 반란군에 대한 최후의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본국에서 당시 국왕이었던 페르난도 독재에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세력과 독립군은 멕시코 독립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1821년 8월 코르도바 조약이 체결되어 멕시코 독립이 결정되고 스페인군은 멕시코 땅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 무렵 미국은 어땠을까요? 벨링스하우젠이 남극을 발견 후 3년 뒤 미국 멀로 대통령은 의회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노선을 밝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멀로 독트린이죠.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려고 한다면 이를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대신 미국은 유럽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상주의적 선언이었죠. 미국의 국력이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신생국가인데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영국은 이를 무시하고 북미 지역의 영토를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덴마크의 과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오스텐이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에 나침반을 가져가 보니 나침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이는 전류가 변화하는 경우 주변에 전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0년 후 영국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전기 유도와 전자기장의 상호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죠. 전자기파 통신기술, 전력 전송 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